안녕하세요. 모여라서 깨미 구독자 여러분. 요즘 같은 시장,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죠. 특히 Z세대들의 지갑은 도대체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힐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관련 주식에 투자하기는 더더욱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이 파헤쳐볼 종목이 바로 이 까다로운 시장의 한복판에 있는 기업 AKA 브랜즈, 티커는 AK입니다. 컬처킹스나 프린세스 폴리 같은 들어보면 하실 만한 핫한 브랜드들을 가지고 온라인 패션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가 싶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걸 보면서 이거 뭐지? 하고 혼란스러웠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과연 이 AKA 잠시 휘청했다가 다시 날아올 준비를 하는 컴백의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반짝이는 불빛으로 우리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아주 위험한 함정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성장 가능성과 숨겨진 리스크, 양쪽 측면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플러스 51%. 와, 이게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정규장 끝나고 시간외 거래에서 기록한 숫자예요. 정말 경이적인 상징률이죠. 조용하던 주식시장에 AKA라는 이름을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평소에 이 주식에 전혀 관심 없던 분들마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면서 찾아보게 만든 바로 그 순간이었죠. 사실 이런 극적인 상승을 보면 투자자라면 누구나 심장이 뛰고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하는 그 유명한 FOMO, FOMO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희 모여라서 학개미는 흥분보다는 냉철한 분석, 이게 먼저잖아요. 자, 흥분은 잠시 가라앉히고 이 51%라는 숫자가 대체 어디서 왔는지, 이게 정말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51%의 폭등, 이게 정말 회사가 모든 어려움을 딛고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그냥 실적 발표라는 단기적인 호재에 기댄 그야말로 반짝 상승일 뿐이고 그 뒤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더 큰 위험, 소위 말하는 가치 함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AK의 미래를 정말 밝게 보는 강세론자들의 희망적인 이야기와 반대로 재무구조가 너무 취약하다고 경고하는 약세론자들의 아주 냉정한 분석. 그 치열한 논쟁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AKA 브랜즈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DNA를 가진 회사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을 이해하는 건요, 그냥 옷 파는 회사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패션 산업의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디지털, 그리고 DTC, 즉 소비자 직접 판매 모델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AKA는 자라나 H&M 같은 전통적인 거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규칙으로 게임에 뛰어든 아주 무서운 도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AKA 브랜드의 정체성은 사실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 디지털 중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친구들은 비싼 돈 내고 백화점이나 길거리에 매장을 내는 대신에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를 자기네 매장처럼 쓰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잠재 고객한테 바로 다가가고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다음에 이게 유행하겠다 싶으면 바로바로 만들어서 파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밀레니얼과 Z세대, 타겟. 그렇죠. 이들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의 취향, 그들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저격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단일 브랜드가 아니라 여러 브랜드를 거느린 브랜드 그룹이라는 점이에요. 마치 명품 그룹 LVMH처럼 저 브랜드 괜찮은데? 싶으면 인수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브랜드들이 이 AKA 제국을 이끌고 있을까요?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략이 정말 영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컬처 킹스. 여긴 호주에서 시작한 스트리트 패션의 제왕 같은 곳이에요. 매장 안에 막 농구 코트도 있고 DJ 부스도 있고 아주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한정판 신발 같은 걸로 아주 강력한 팬덤을 만들었죠. 그리고 프린세스 폴리. 이건 미국이랑 호주 Z세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브랜드입니다. 최신 유행을 정말 빠르게 반영하는데 가격은 합리적이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 같은 가치를 내세워서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M&M은 이름처럼 미니멀한 디자인의 남성복인데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핏이 좋아서 입소문을 많이 탔고요.
마지막으로 페틀랜드 펍은 좀 더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스타일로 결혼식 갈 때나 데이트할 때 입을 옷 찾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AKA는 각기 다른 개성과 팬덤을 가진 브랜드들을 인수해서 Z세대라는 이 거대한 시장을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공략하는 굉장히 정교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AAK에 열광하는 이유, 즉 강세론의 근거들을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주식이 지금이 바닥이고 앞으로 10배 오를 수도 있는 소위 말하는 텐베거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그들의 눈에 비친 AAK의 성장 엔진은 과연 무엇인지 그 잠재력의 근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긍정적인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분기 실적, 시장의 예상치를 그냥 넘은 것도 아니고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월가의 똑똑한 애널리스트들이 이 정도 벌겠지 하고 예측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회사가 훨씬 더 잘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인플레이션 높고 금리 올라서 다들 지갑 닫을 거라고 걱정하던 이 패션 업계에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더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를 단숨에 51%나 끌어올린 직접적인 방아쇠였던 거죠.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잘 버티네? Z세대는 아직 돈을 쓰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낀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강세론자들이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한 1억 5,580만 달러 정도 매출을 예상했어요. 근데 AKA가 실제로 발표한 매출은 이것보다 거의 500만 달러나 높은 1억 6,050만 달러였죠. 단순히 예상을 뛰어넘은 걸 넘어서 이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다른 패션 기업들은 지금 역성장 걱정하고 있는 판에 이룬 성과라 더 의미가 큰 거예요. 이건 AKA가 재고 관리나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핵심 브랜드인 프린세스 폴리랑 컬처킹스를 중심으로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게 숫자로 딱 증명된 겁니다. 강세론자들한테 이 차트는 봐라, AKA의 성장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 번 잘한 게 아닐 거라는 강한 자신감을 회사가 직접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회사가 2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2025년 전체 매출 전망치, 우리가 가이던스라고 부르는 걸 기존 예상보다 더 높은 6억 1천만 달러 이상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가이던스 상향 조정. 이거 투자에서는 정말 강력한 긍정 신호거든요. 이건 경영진이 시장에다 대고 여러분, 우리 하반기에도 잘할 자신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깥에 있는 분석과 예측보다야 회사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경영진이 직접 제시하는 미래 청사진에 더 큰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실적도 좋았지? 앞으로 전망도 밝다고 하지? 이런 재료들이 합쳐지니까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공간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혹시 다음 10배 가는 주식 아냐? 하면서 기대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이런 버즈, 즉 온라인상의 입소문은 그 자체로 주가의 또 다른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KA처럼 시가총액이 아직 작고 주가가 한동안 많이 빠져있던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번 쫙 몰리면 기업의 가치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이게 바로 강세론의 하이라이트, 즉 탄탄한 실적 성장이라는 펀더멘털과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이라는 모멘텀의 완벽한 조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죠. AKA를 둘러싼 이런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시선을 반대쪽으로 돌려서 약세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그들은 왜 AKA 투자가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함정일 수 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걸까요? 그들이 지적하는 이 회사의 치명적인 약점,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과 살얼음판 같은 재무 구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금융 분석 플랫폼인 시킹 알파의 한 분석가가 AKA가 처한 딜레마를 이 한 문장으로 정말 완벽하게 요약했어요. 유망한 운영 실적 대 취약한 대차 대조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기엔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막상 회사 재산 장부, 즉 재무 상태표를 들여다보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위태하다는 뜻입니다. 매출이 늘고 브랜드가 성장하는 모습은 분명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그 뒤에는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확 나빠졌을 때 회사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마치 시한폭탄 같은 재무적인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약세론의 모든 주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AK의 재무 상태가 가진 모순을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부터 볼까요? 총 이익률이 무려 57.5%예요. 굉장히 높죠. 이건 10,000원짜리 옷을 팔면 원가 빼고 5,750원이 남는다는 뜻이니까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나 브랜드 파워는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부정적인 면을 보세요. 회사는 여전히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주당 0.17달러씩 손해를 봤죠. 아니, 물건 팔아서 마진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왜 최종적으로는 적자냐? 바로 막대한 마케팅 비용, 물류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많은 빚에 대한 이자 비용을 다 빼고 나면 결국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 간격이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에요. 이거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자, 약세론자들이 제기하는 핵심 위험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정말 살인적인 수준의 높은 부채 비율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에 비해 빚이 너무 많다는 건 재무적으로 아주 취약하다는 신호예요. 특히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그 이자 부담만으로도 회사가 번 돈을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극심한 주가 변동성. 하루에 51% 올랐다는 건요, 반대로 말하면 악재 하나에 그만큼 폭락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주식은 기업 펀더멘털보다는 투자 심리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기 쉬워서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중국의 초저가 공룡 쉬인이나 영국의 패스트 패션 강자 아소스와의 경쟁, 이거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AK야보다 훨씬 큰 덩치와 자본력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 의료 같은 비필수 소비재 산업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위험, AK야의 미래를 가로막는 아주 거대한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세론과 약세론, 양쪽의 아주 팽팽한 주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한쪽에서는 Z세대를 사로잡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회사를 짓누르는 이 재무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이 상반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대체 어떤 점에 주목해서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판단해야 할까요? 앞으로 AKA의 주가 방향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들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AKA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나침반 삼아서 반드시 지켜보셔야 합니다. 첫째, 11월 7일로 예정된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분기에 그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순손실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지, 특히 연말 쇼핑 시즌에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분기의 서프라이즈가 일회성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턴어라운드의 시작이었는지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이벤트예요. 둘째, 회사의 부채 관리 능력입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걸 넘어서요, 벌어들인 현금으로 빚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여나가는지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분기마다 꾸준히 추적해야 합니다. 이자 보상 배율 같은 지표를 보면서 회사가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꼭 체크해야 하고요. 셋째, 거시경제 지표, 특히 미국 소비 시장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이나 실업률,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것들이 AKA의 주 고객층인 Z세대의 소비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바로 AKA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오늘 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AK 브랜즈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변덕스러운 이 Z세대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는 동시에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이 재무적 압박이라는 무거운 짐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매력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라는 아주 강력한 창과 취약한 재무 구조라는 부서지기 쉬운 방패를 들고 싸우는 이 회사의 운명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발표될 실적과 시장 상황 그리고 경영진의 능력에 달려 있을 겁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오늘 분석한 강세론과 약세론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감정적인 호모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